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씨가 이천 화재 참사 이 분향소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게 오늘까지도 이 정치권의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씨 5월 5일 이천의 그 합동 분향소에 가서 화재 사고 유족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조문을 하고 나서 면담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언쟁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어제 5월 6일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낙연 씨의 한계가 드러난 거 아닌가. 역시 이낙연 씨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는지. 이낙연 씨는 조문을 하고 나와서 면담을 하는데 유족들이 자꾸 뭐 이렇게 정치인들 고위직들이 이렇게 오는데 대안을 갖고 왔느냐 했더니 제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현직이 아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면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모았느냐 했더니 제가 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럴 거면 가라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10분 만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솔직히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정치인, 다른 국회의원이었다면은 이게 큰 논란이 됐겠습니까? 만약에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랬다고 한다면 이게 이 정도로 논란이 됐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근데 이낙연 씨는 논란이 되느냐? 이낙연 씨가 평소에 보여준 그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이날 보였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씨 틀린 말 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너무 맞는 말을 해서 유족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맞는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그걸 듣는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화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다른 정치인이 했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걸 기사를 접한 국민들도 상당히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게 아니 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불과 3달 전까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그 수첩 들고 다니면서 민방위복 입고 수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수첩 막 이렇게 사진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신문 지면에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국정의 2인자였습니다. 명목상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직이 아닙니다. 현직이 아니란 말은 지금 국회의원 당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뒤면 국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닌데 왜 자기 지역구 일로는 저기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무슨 신분당선을 연장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 왜 그런 얘기들은 하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는 제가 현직이 아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벌써 여기에서 이낙연 씨가 뭐 우리가 이낙연 씨한테 기대했던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 뭔가 성실하다, 다른 정치인과 달리 상당히 겸손하다, 합리적이다, 온건하다, 이런 것, 논리적이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깨지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로 재임 말 당시 문재인 정권의 방어수 또는 방패막이로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당 부분 날아갈 수 있다. 이거는 일종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물론 이낙연 씨가 다음 대선 본선까지 진출한다는 그 전제하에 얘기하는 겁니다만 만약에 경선에서 패배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시간도 언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낙연 씨가 과연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까? 글쎄 그건 확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씨가 자꾸 이런 실수, 이런 논란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이낙연 씨는 그 지지율이 확 꺾일 겁니다. 왜냐? 이낙연 씨 지지율을 구성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면 뭔가 호남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전라도 민심 있지 않습니까? 이 민심이 일부 있고 그래서 저기서는 지금 한 거의 80%가 전라도
뭐 호남 지역에서는 저기 80%가 지금 이낙연 씨를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고 마땅한 지금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말을 좀 잘 하는 것 같고 뭔가 겸손한 것 같고 목소리도 이렇게 저음이라서 뭔가 신뢰감이 있고 물론 오래 들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이 이렇게 뻥튀기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이게 싹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남은 건 전라도 민심밖에 없는데 이 전라도 민심이 만약에 이낙연 씨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전라도 민심이 이낙연 씨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낙연 씨의 한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이낙연은 기존의 여권 정치인과는 좀 다르다. 앞으로도 다를 것이다. 이런 환상, 기대감, 근거 없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낙연 씨 그렇게 행동해 왔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왔고 뭐 저기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 자중자애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선거 기간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 뭐 아침 무슨 이 권력에 취한 듯한 모습, 지지율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역시 이낙연도 다른 정치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낙연 씨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국민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정치인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이 다 배불리 먹고 살고 자기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아주 이상향적인 그런 나라지만 어쨌든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정치인들한테 특히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한테는 그런 나라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겸손한 정치인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 앞에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유능하고 겸손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낙연 씨가 국회의원 4선을 했고 전남지사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지만 이낙연 씨가 과연 유능한 정치인인가 이거를 보여줄 만한 업적, 성과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는 자기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겸손한 정치인 이런 이미지로만 밀고 나가려다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 무슨 간담회 여기에서 이제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이낙연 씨가 무슨 핸드폰 문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게 이낙연 씨한테 이 상황,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조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게 일부 기사에서는 보좌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낙연 씨 주변에 포진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낙연 씨는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낙연 씨가 이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이낙연 씨 정치인의 안목, 자질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뭔 말이냐면 문자 내용 그렇습니다.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유족들하고 언쟁이 있었다는 식으로 논란이 됐는데 분향소를 다시 찾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자로 누가 조언을 합니다. 아니 잘못이 있으면 시인을 해야지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향소에 가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 가는 모양이 된다. 잘못이 있으면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 가든 여당의 수세에 밀려서 가든 가서 인정하고 유족들한테 사과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게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낙연 씨 주변에 있는 인사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미지 깎인다. 설사 지지율이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완 조치를 취했다면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이낙연 씨를 달리 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조언을 하고 심지어 그 조언을 읽고 있는 모습을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 씨도 저 사람도 다른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이 해당 문자는 또 이렇게 이낙연 씨한테 조언을 합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재방문 시 유족들의 격한 반응이 예상된다면서 분향소 재방문에 대해 신중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재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격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이낙연 씨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한번 정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낙연 씨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낙연 씨 정치인 이낙연한테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근데 기왕에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다면 이 해당 인사가 정치공학적으로 정말 명쾌하고 깔끔한 조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했는지 이해 불가인데, 잘못 있으면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참모들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귀에 듣기 좋은 말,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이낙연 씨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왕에 정치공학적으로 정무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정말 이 이낙연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낙연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향, 화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낙연 씨 주위에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대권주자 1위인데 이낙연 씨 주위에는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논란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고 했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현 대통령이 이런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전혀 다를 겁니다. 뭐가 전혀 다르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새누리당 친박, 비박 포함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에서 자기 일도 아닌데 서로 막 앞다퉈서 막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이게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이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고 존경하는지 아느냐. 정말 이 일부 언론의 이 왜곡 보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이거에 더해서 아마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이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텐데 그와 달리 이낙연 씨는 이런 논란의 주인공이 됐는데도 이낙연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없고, 그리고 이런 어떤 대깨문 또는 친박 지지층 같은 자기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이런 세력도 없다는 게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씨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기반이 없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거를 지금 다시 보여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낙연 씨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런 점들을 갖다가 통감을 했을 겁니다. 내가 내 지지율을 올리는 데까지 내 이런 어떤 긍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좋게 작용을 했지만 이게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구나. 두 번째는 내 지지율이 정말 허상이구나. 정치권에는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구나. 그런 한계를 갖다가 스스로 아주 절실히 느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